예, 부동산 도시계획론 6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제도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제도 중에 도시기본계획제도 나가고 있고요. 첫 시간에는 이제 5주차 복습 굉장히 길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기본계획의 성격과 기능에 대해서 특히 이제 성격을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었죠. 그래서 종합계획, 그리고 정책계획, 전략계획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꼭 해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세 번째 강의안 올려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고요. 우리가 나갈 부분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대상 및 공간적 범위입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시군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 규모, 그리고 인구 감소율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모든 시군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위치라든지 인구 규모 그리고 인구 감소율 등을 고려해서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시군은 일단 수도권에 속하지 않아야 하고요. 그리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군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을 시키면 그때는 이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자체 장의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 장 입장에서는 뭐 다음 선거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당해 그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 같으면 마찬가지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광역계획권, 즉 인접한 둘 이상의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수도권 같으면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광주, 나주, 화순, 담양, 장성, 함평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204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만들어 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산권 같으면은 부산 그리고 양산, 김해 합쳐가지고 이제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2030년 걸 만들어 놓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웬만하면 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그 공간적인 범위를 보면요. 일단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면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아주 부산시 같으면은 인접하고 있는 양산시라든지 김해시 일부를 갖다가 포함해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양산시나 김해시에서 별로 좋아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시군의 관할구역 전역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자, 과거에는 도시 지역만을 공간적인 범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나 군 지역에 군 보면 읍지역이 있죠. 그래서 읍지역까지만 읍지역이 이제 도시지역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까지만 공간적인 범위로 한정을 했었는데요. 2003년에 국토계획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시군 전역, 그러니까 면지역까지도 포함해가지고 도시 기본계획을 정확히 도시점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인데요.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은 이제 국토계획법 19조 1항 그리고 시행령 1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지침 3장 1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은 크게 기초조사, 기본구상, 부문별계획, 집행계획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각각에 대해서 기초조사는 지역의 특성과 현황,
기록을 해야 되고요. 기술을 해야 되고, 기본 구상은 두 가지, 계획의 방향, 목표, 지표 설정, 그리고 공간 구조 설정이라고 하는 걸 이제 기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문별 계획은 이제 말 그대로 각각의 부문에 따른 계획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이죠. 그리고 이제 기반시설 계획, 그리고 도시 및 주거 환경 계획, 환경의 보전과 관리, 경관 및 미관 계획, 공원 녹지 계획, 그리고 방제, 안전 및 범죄 예방, 그리고 경제, 산업, 사회, 문화의 개발 및 진흥,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부문별 계획에 포함을 시킵니다. 사실 토지 이용 계획이 부문별 계획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토지 이용 계획은 결국은 예를 들어 2030년을 대상으로 해서 부산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2040년을 대상으로 해서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면은 그 2040년에는 부산시의 인구가 얼마가 될까?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야지 그 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하기 전에, 그러니까 부문별 계획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그 미래의 계획 인구에 대해서 먼저 추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지 하는 부문별 계획을 수립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집행 계획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제 계획의 실행을 어떻게 할까? 재정은 어떻게 확충하고 또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어떻게 추진할까 전략을 세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집행 계획의 내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 서울 도시 기본 계획 이건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2030년 아마 2030년 것도 그 변경본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부산은 2030년께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한 차례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된 내용은 비슷하니까 안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변경이 있었고요. 주된 내용은 비슷하니까 보시면은 부산 도시기본계획 같으면은 서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편 1장의 계획에 개요해가지고 서론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게 봤을 때 기초조사가 이제 첫 번째 구성이었죠. 그래서 1편 2장의 지역 특성 분석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부산 도시기본계획은 이제 기초조사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서울 도시기본계획 2020년 것 같으면은 기초조사 내용이 안 들어가 있고요. 바로 이제 기본 구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020년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제1부 기본 구상, 그리고 제2부 부문별 기본 계획 중에 생활권 계획,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구상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2030년 부산 도시기본계획 같으면은 제2편의 계획의 기본 구상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부분인 도시기본계획의 두 번째 내용인 기본 구상을 이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부문별 계획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서울의 도시기본 2020년 도시기본계획 같은 거 보시면은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계획, 교통 및 물류 계획, 정보통신, 산업경제, 주택, 환경보전, 공원녹지, 경관, 사회개발, 방제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 같으면 3편에 부문별 계획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토지 이용 계획, 기반시설 계획, 도시 및 주거 환경 계획, 환경의 보전과 관리 계획, 경관 및 미관 계획, 공원 녹지 계획, 방제 및 안전 계획, 경제산업 사회 문화의 개발과 진흥 계획 해가지고 부문별 계획을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모두 보시면 토지 이용 계획이 가장 먼저 나온다라고 하는 거, 부문별 계획 중에 토지 이용 계획이 가장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울 같으면 재건축 재개발을 조금 더 우선시 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을 넣고요.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산 도시 기본계획 같으면 이제 기반시설 계획이 두 번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하고 관련된 게 이제 도심 및 주거 환경 계획이죠. 그래서 도심 및 주거 환경 계획.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것들보다 조금 덜 중요한 거, 그래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 위주로 나간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집행계획은 2020년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제3부의 실현 방안에서 계획의 실현화 방안, 이렇게가 설정을 했고요. 부산 도시기본계획 같은 2030 부산 도시기본계획 같은 3편의 마지막 장에 계획에 실행해가지고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은 크게 기초조사, 기본구상, 부문별계획, 집행계획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게 도시기본계획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시기본계획 그 수립 지침이라고 도시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지침이라고 하는 거고 3장 2절에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네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계획의 종합성 제고, 그리고 두 번째 관련 계획 간의 연계와 조화, 그리고 세 번째 환경 친화적인 계획 수립, 그리고 네 번째 계획의 차등화 및 단계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냥 첫 번째 계획의 종합성 제고에서는 이제 토지 이용, 교통, 환경 등의 물적인 공간 구조, 그러니까 물적인 계획이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경제, 사회, 행정, 재정 등의 비물적인, 그러니까 물적인 계획 이외에 비물적인 계획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둘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관련 계획 간의 연계와 조화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이 있고요. 이게 최상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있을 수 있죠. 이게 이제 상위 계획들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으로는 당연히 도시관리계획이 있고요. 지구단위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계획,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과 같은 상위 계획의 내용을 수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계획,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의 하위 계획 수립할 때 지침의 역할을 하니까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환경 친화적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는데요. 이거 되게 깁니다. 그래서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정주 공간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경, 경관, 생태계, 녹지공간 등의 정비, 개량, 보호 및 확충과 도시 간의 연담화 방지 및 환경오염 예방에 주력하여 계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환경 보존하고 도시 개발을 좀 조화롭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좀 인간적인 그런 측면을 가진 도시로 개발하는 것.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예전에 에코폴리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콜로지컬이라고 하는 그 정말 생태적이라고 하는 것하고 폴리스, 예전 고대 로마 시대의 그 도시를 갖다 폴리스라고 했죠. 그래서 에코폴리스에서 생태적 도시 이런 거 이제 많이 주창이 되기도 하고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이게 환경 친화적 계획 수립의 주된 목적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도시 간의 연담화, 도시 간의 연담화라는 하는 것은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에, 부산시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변에 김해시, 그 다음에 양산시 이렇게 이제 맞닿아 있죠. 그래서 2개 이상의 도시가 맞붙어 있어가지고 맞붙어서 개발되다 보니까 하나의 거대 도시로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난개발 같은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연담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도시 간의 연담화를 좀 방지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 예방에 좀 주력하여 계획을 짜는 것. 이게 환경 친화적 계획 수립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합쳐보면 몇 가지가 있냐면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를 몽땅 다 설명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까지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큰 제목 환경 친화적 계획 수립, 이게 이제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세 번째 기본 원칙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은 계획의 차등화 및 단계화입니다. 그래서 계획 내용의 상세 정도는 인구 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좀 지역별로 차등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배치 계획, 토지 용도 등은 지역 간 서로 연계해가지고 계획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부문별 계획이 있었죠.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지 그런 기반시설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문별 계획은 목표년도가 있고, 목표년도는 예를 들어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같으면 2030년이 목표년도가 될 테고요. 조만간 아마 2040년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이 아마 수립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목표년도가 2040년이 되겠죠. 그래서 목표년도 및 단계별 또 최종 연도를 갖다가 기록을 하고요. 그런 단계별로다가 인구 및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좀 탄력적으로 도시관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계획의 단계화의 주된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기본 원칙 4가지 것을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것은 도시 기본 계획의 수립 절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민주주의 그러면은 그 내용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절차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그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좀 어떻게 보면은 민주적인 그런 의사결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을 입안해가지고 결국 이제 확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때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과정, 4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초조사, 두 번째 도시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세 번째 확정 및 승인, 그리고 네 번째는 도시기본계획 공고 및 열람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기초조사라고 하는 이 절차에서는 인구, 경제, 사회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등 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시장 군수가 공청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그리고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좀 타당하다, 이건 뭐 적절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반드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반드시는 아니고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어떤 대표 기관인 지방의회에 또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두 번째 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단계가 그 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해야 하는 이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단계인데 그때는 공청회 열고 그래가지고 주민과 시민들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해당 지방의회의 또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확정 및 승인하는 단계인데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뭐 국토교통부 장관 포함해가지고 또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게 이제 국방부 장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확정을 하게 되는데요. 시장 군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인까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도지사는 시군에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토교통부 장관, 또 국방부 장관 이런 그 장들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또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정, 승인을 하는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 단계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고 또는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확정이 됐어요. 또는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관계 행정기관의 장들에게 관계 서류를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서류를 송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계획을 공고해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갖다가 도표로다가 이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초조사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기초조사를 하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입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입안을 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시민 그리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리고 이제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관계 행정기관,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 과 같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확정 또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도시기본계획을 확정 승인하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이제 그렇게 확정 또는 승인이 된 도시기본계획을 공고하고 시민들이 열람하는 단계, 이 네 가지 절차를 거쳐야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뭐 소송이 있거나 쟁송이 있지는 않거든요. 도시관리계획 같으면은 뭐 예를 들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또는 공청회를 충분한 횟수만큼 개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거 좀 절차에 하자가 있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쟁송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시기본계획제도 다 살펴봤어요. 뭐 좀 띄엄띄엄 살펴보긴 했지만 여러 가지 내용을 갖다 이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도시관리계획제도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제도 자, 살펴볼 건데요. 자, 도시기본계획제도 할 때랑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의 의의와 기능, 이게 제일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에는 도시관리계획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도시관리계획은 시,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위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의 계획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음의 계획 보시면 5가지로 도시관리계획제도를 5가지 계획을 도시관리계획이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그래서 이건 용도지역 지구 지정 또는 변경. 두 번째는 이제 개발 제한 구역, 도시자연공원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이건 줄여가지고 이제 용도 지구, 죄송합니다. 용도 구역과 관련된 계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용도 지역 지구와 관련된 계획, 두 번째는 용도 구역과 관련된 계획, 세 번째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번째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그러니까 요거는 뭐 도시개발 사업 및 정비 사업 계획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다섯 번째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이건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용도 지역 지구, 용도 구역, 그다음에 기반시설 계획,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과 관련된 계획,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5가지 이것이 이제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시관리 계획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 계획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의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크게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도시관리 계획이 정해져 있으면 토지 소유자 등의 개별 토지에 대한 토지 영향에는 그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규제가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각각의 개별 토지는 해당 토지에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난 형태의 토지 이용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변경된 도시관리 계획에 뭐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용할 수 있어,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으면 그때서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규제의 성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개발 토지의 토지 이용 현황을 바꾸어 가지고 토지 이용을 새롭게 하는 행위. 요걸 이제 요걸 이제 조금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토지 형질을 변경시킨다든지 또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신축한다든지 개축한다든지 하는 행위도 도시관리계획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 허가라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며칠 전에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발행위 허가 받지 않고 토지 이용을 갖다가 그러니까 뭐 토지 형질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벌금을 갖다가 부과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행 강제금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원상태로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를 하지 않으면 뭐 매년 얼마씩 해가지고 이행 강제금을 갖다 부과한다든지 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 의미를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은 결정적으로 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개별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떤 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도시관리계획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토지 소유권 규정이 민법에도 나와 있고요. 민법에 나와 있죠.
그래서 뭐 토지 소유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재산권이라고 이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토지 이용을 그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민법의 상위법인 우리나라의 최상위법이죠. 헌법에 공공목적에 근거해 가지고는 그 개별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개별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게 바로 도시관리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민법의 제211조 보시면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토지의 그 상하, 토지도 해당하고 토지의 밑에, 그러니까 지중 공간, 그리고 토지의 위에 있는 공중 공간까지도 정말 토지의 소유권을 허락한다, 토지의 소유권으로 허락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헌법 23조 2항에 보시면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에 근거해 가지고 토지 이용 행위를 제한하는 것, 그것이 도시관리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도시관리계획의 성격 또는 기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도시점 분 관리계획 수립 지침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 1장 3절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의 기능과 성격을 법정계획, 그리고 중기계획, 그리고 물적계획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정계획과 관련된 설명인데요. 도시관리계획은 시군의 제반 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러면서 당해 시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법정계획, 법으로 정해놓은 계획이다. 법으로 정해놓은 계획이니까 수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기계획이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이게 도시관리계획의 상위 계획이죠. 그래서 그런 상위 계획에서 제시된 시군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이다. 그러니까 중기적인 계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장기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도시관리계획은 중기계획에서 한 5년 정도를 고려해가지고 정말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중기 계획이다. 그래서 5년마다 이제 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도시기본계획은 장기계획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10년 이상을 가지고 이제 계획을 입안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세 번째는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계획, 그리고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 계획, 이런 다섯 가지죠. 아까 여기서 끊었어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끊고 두 번째가 용도구역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기반시설 계획, 네 번째가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계획, 그리고 다섯 번째가 지구단위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계획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세 번째 성격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도 성격이 세 가지였죠. 도시관리계획도 성격이 이제 법정계획, 중기계획, 그리고 물적계획이라고 하는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잘 매치가 뭐 1대1로 매치되는 건 아니지만 뭐 세 개 해가지고 잘 매칭을 시켜놓은 듯 싶어요. 그래서 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